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사람도 가축들도 더위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얼음 공장은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대형 얼음이 시원한 물줄기와 함께 쏟아져 내립니다. 쏟아진 얼음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냉동탑으로 옮겨지고 옮겨진 각얼음은 잘게 부서져 폭포수처럼 어선 냉장 창고로 쏟아집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이지만 목포 수협 제빙 공장은 때 아닌 추위와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130kg짜리 얼음 한 각을 얼리는 온도는 영하 12도. 얼린 얼음은 저장고로 옮겨집니다. 외부 온도는 섭씨 30도를 넘는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이곳 얼음 공장 저장고 내부는 영하 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잠시만 있어도 손이 시려울 정도입니다. 얼음 공장 작업자는 두꺼운 잠바와 목도리까지 착용하는 등 삼복더위에 오히려 추위와 맞서고 있습니다. 거긴 밖에 많이 더운데도 여긴 너무 추워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방한용품이 있어야 저희가 견딜 수가 있어서 밖에 더위는 여기랑 차원이 다릅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릴수록 얼음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각얼음과 20kg 포대얼음 2만 1000여 개가 넘게 팔려나갔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일일 생산량은 예전 같으면 440개 정도의 얼음을 생산했는데 올해는 660개 정도 얼음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년에 비해서 30% 증가된 판매량입니다. 얼었다 녹았다 극한 환경에 노출된 얼음 작업자들은 오늘 또 더위에 지친 누군가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서희초등학교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과 관련해 광주에서도 동료 교사들이 함께 분노하고 슬픔의 뜻을 나눴는데요. 교권 회복의 올바른 답을 찾기 위해 광주시 교육청과 현직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젊은 교사의 죽음을 애도하는 리본과 색색의 메모지들이 빼곡합니다. 광주교육지원센터에 마련된 작은 추모 공간엔 국화꽃들이 겹겹이 쌓였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골마온 현직 교사들의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라 터져나왔습니다. 한 선생님은 그 같은 반 학생을 때리고 달려드는 친구를 제지하다가 발길질과 주먹질을 당하고 욕을 들었는데 나 높은 사람 누구를 안다, 압박을 넣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교권을 다시 확립하기 위해 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여러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학생 인권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모두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양립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겁니다. 학생들의 인권도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이 학생들이 교사의 어떤 권위를 또 존중을 하고 그럼으로써 교사의 어떤 그 교권 자체가 또 확립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조례보다는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정서적 학대와 방임 신고만으로도 현행법상 교사는 직위 해제가 될 수 있고 조사가 시작되면 모든 과정을 학교에 도움 없이 오롯이 교사 혼자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사는 자기 방어를 할 기회도 없이 바로 이걸 고스란히 다 받아야만 하고 너무 억울한 상황이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정신과 치료도 받고 이런 상황입니다. 광주시 교육청도 학생과 교사 간의 문제를 학교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감 직속으로 해서 교육 본청에 두고 이런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면 그런 협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장의 교사들은 교권을 보호할 실효적인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오늘 새벽 5시쯤 한평의 한 알루미늄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15시간 넘게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알루미늄 특성상 불이 잘 꺼지지 않아 인근 소방서 대여섯 곳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진화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광주시 북구 풍양골 어린이공원에 정자지붕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북구는 지붕이 하중을 버티지 못해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최근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가 잇따르면서 광주경찰청이 특별 방범 활동에 나섭니다. 광주경찰청은 지휘 후 대책회의를 열고 광주 시내 다중 밀집 지역인 송정역, 버스터미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6곳에 경력을 집중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야간에는 상무지구와 첨단지구 등 상가 밀집지를 중심으로 대응에 나섭니다. 또 SNS에 이른바 묻지마 범죄나 살인 예고 글이 올라오면 전담반을 동원해 즉각 대처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주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를 들고 나주에 간다며 협박글을 올린 혐의로 30대 남성을 부산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장난삼아 이 같은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으며 자택에서 별다른 범행 도구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피습 사건과 관련해 광주시 교육청이 외부인 출입 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성 교육감은 긴급 회의를 열고 학교의 외부인 출입 통제를 대폭 강화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철저히 대비해 묻지마 모방 범죄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찰서 등 지역 유관기관들과 연계해 학교 주변 순찰과 감시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상 신호가 발생해 자동 정지됐던 한빛 2호기가 다시 가동됩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본부에 따르면 한빛 2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가동 승인에 따라 어젯밤 11시부터 발전을 재개해 내일 오전 8시쯤 전출력에 도달합니다. 한빛 2호기는 지난달 24일 송전선로의 과부하를 막아주는 고장 파급 방지 장치를 개선하던 중 이상 신호가 발생해 원자로 발전이 정지된 바 있습니다. 가상화폐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기범들에게 뒷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브로커들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는 수사당국 인사들과 인맥을 내세워 가상화폐 사기 범죄에 연루된 관계자들에게 억대의 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50대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